사람들은 이걸 효도라고 불렀습니다. 73세 박순자 씨가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서. 이제 아들이 자기를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그 종이 한 장이 찍히던 순간부터 40년 동안 그녀가 아끼고 또 아껴 모은 통장 속 돈이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천만 원씩, 흔적도 없이. 요양원 입소는 한 달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준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통장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드러난 진실은 순자 씨를 무너뜨린 게 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1951년생, 충청남도 논산 출신. 그녀의 삶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버팀. 남편 이종현이 50대 초반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10년을 병상에서 보내다 세상을 뜬 후 순자 씨는 혼자였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민준 그 하나. 민준은 서울에서 작은 건설 하도급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순자 씨가 알기론 늘 돈이 빠듯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고 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도 순자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드니까. 손자 재원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할머니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봄이 왔습니다.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있고. 순자 씨는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아직 정정한데. 아직 혼자 밥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아니야, 난 괜찮다. 여기서 살 수 있어. 어머니 여기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재작년에 이웃집 할머니도 그렇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작년 겨울 윗집 영순 씨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사흘 만에 발견됐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들이었습니다. 요양원 자료, 의료보험 정리, 그리고 이거 위임장이에요. 어머니 통장 관리를 제가 대신 할 수 있게. 요양원 비용도 내고 관리도 편하게 하려고.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통장을 내준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약가 장례비 그 뒤에도 쓰지 않고 모은 돈. 약 2억 3천만 원. 민준아, 이건 좀 어머니 돈은 어머니가 관리해야지. 어머니. 제가 아들인데 믿지 못하세요? 저 사기꾼이에요. 이거 해주셔야 어머니 요양원 입소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싫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에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삐질까봐. 이 아이가 돌아서 버릴까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민준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빗소리가 슬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것처럼. 그로부터 사흘 뒤 그녀의 통장 앱에 알림이 왔습니다. 첫 번째 출금 5천만 원. 처음엔 요양원 보증금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말했던 시설이 꽤 좋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비용이 좀 있겠지.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믿어야지. 그런데 일주일 뒤 또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통장에서 돈이 또 나갔던데 요양원은 언제 들어가는 거야? 어머니, 요즘 제가 좀 바빠요. 현장 일이 많아서. 다음 달에 입소 날짜 잡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다음 달도 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천만 원. 또 5천만 원. 순자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평생 써온 낡은 가계부. 거기에 날짜와 금액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 달.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친구 명자가 들렀습니다. 오랫동안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밥상을 차리다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깼고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제야 순자 씨는 털어놓았습니다. 위임장 얘기, 통장 얘기.
명자는 듣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그거 위임장이 아니라 거의 백지 수표 준 거잖아. 거기다 요양원도 안 가고 있다고? 순자야, 이거 이상한 거 모르겠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설마 하는 마음에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민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 돈 어디 썼어?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급한데 쓴 게 있어요. 다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사업이 어렵다. 다 갚겠다. 순자 씨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 떨렸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말을 못했니? 왜 어미한테 말을 못하고 이랬냐? 그러나 민주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회의 있어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깥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붉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타오르는 것처럼. 넉 달째 잔액이 5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40대쯤으로 들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지연이라고 해요. 남편이 이민준. 혹시 박순자 어머니 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민준, 민준의 아내, 며느리 지연이. 그래 나야. 왜 전화했어? 어머니, 저 지금 좀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저도 몰랐거든요. 민준이가 어머니한테서 돈을 가져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오후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혼자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순자 씨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무언가 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준이 회사 작년에 부도가 났어요. 저도 그걸 석 달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부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대? 회사 빚 갚은 것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일부는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순자 씨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다른 여자. 지연의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저도 이혼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위임장이 있다고 해도 이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대요. 순자 씨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 회사가 망했다. 어미 돈으로 그 여자와 살았다. 40년을 키운 아들의 얼굴이 낯선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재원이는 알아? 모르죠. 아직 어리니까요. 손자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원이는 잘못이 없는데,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순자 씨는 결국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했습니다. A사 용지로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걸 들고 마루에 앉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5천만, 5천만, 3천만, 2천만, 다시 5천만. 그런데 이상한 숫자가 보였습니다. 첫 출금일보다 훨씬 오래된 3년 전 날짜의 이체 내역. 민준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나간 돈 500만 원. 1년 후에도 500만 원. 그리고 또 그 계좌 번호를 지연에게 보냈습니다. 지연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계좌 확인했어요. 이진호라는 사람 명의예요. 이진호? 그 이름이 왜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진호가 누구야? 긴 침묵.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집으로 가도 돼요? 그날 저녁 민준이 왔습니다. 헬쑥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처음 보는 차림이었습니다. 민준은 마루에 앉아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진호는 아버지 친구예요. 순자 씨가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이 이진호예요. 그 사람이 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돈을 더 줘야 조용히 있어줄 수 있다고. 아버지 관련된 오래된 빚 얘기를 들고 와서. 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그놈한테 돈을 갖다 바쳤어? 처음엔 제 돈으로 했어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어머니 돈에 손을 댔어요. 처음엔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아래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종현,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 빚이 진짜야?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가짜였어요. 제가 속은 거예요. 가짜였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피해자였습니다. 바보 같은 겁쟁이 피해자. 순자 씨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한 번, 두 번.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진호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공식적으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이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순자 씨는 손자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끊길까봐 먼저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재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 할머니 저 왔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재원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 해드리랬어요. 아빠 때문에 힘드셨을 거라고. 9살짜리의 그 한마디가 순자 씨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끌어안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재원이도 왜 그런지 모르면서 할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며칠 뒤 민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변명 같은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순자 씨는 오래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어릴 적 민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살 때 넘어져 울면서 달려오던 그 아이. 무릎에 피 흘리면서 엄마 하고 부르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지금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른 껍데기 안에 숨어서. 일어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그게 어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 씨는 작은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그 통장에는 이름 하나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재원. 손자. 이 돈만큼은 지켜야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73년을 살아온 여자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배신하고 돈은 사라지고 사람은 떠난다. 그래도 우리는 또 아침을 맞는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평생 지키려 했던 건 돈도 체면도 아니었다. 아들의 이름 썩 자였다는 걸.